안녕하세요. 지난 4월 6일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류가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소속 조재민 변호사님 모시고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소속 조재민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4월 6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첫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결에서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원청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판결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및 다소에 관해서 보상책임의 원칙과 위험책임의 원칙을 동시에 구현한 첫 판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김 병장이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다가 지뢰를 잘못 밟고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게 맞을까요? 개정되기 전 구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는 김 병장 본인이나 김 병장이 소속된 소대의 소대장이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현재 산업안전 체계 하에서는 김 병장이나 김 병장의 소대장뿐만이 아니라 김 병장에게 지뢰 작업을 지시한 대대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책임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핵심적인 용어가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이요? 예. 책임은 뭔가 해야 할 의무 같은 거를 이행해야 하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내가 끝내야 하는 일이라면 법률가가 이야기하는 책임이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뒤처리를 의미합니다.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총대를 맬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책임의 다소, 책임의 많고 적음이란 총대를 맨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뒤처리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구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아래에서는 총대를 매는 사람, 뒤처리를 하는 사람이 김 병장과 소대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김 병장과 소대장이 책임을 지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게 맞아? 라는 어떤 비판에 직면을 해서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고 또 기존에 있던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보상 책임의 원칙과 위험 책임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 책임의 원칙이란 무엇냐면요. 이익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어려운 말로 법 원칙이 보상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위험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뢰 제거를 하면 누가 승진하죠? 김 병장이 승진하진 않잖아요. 소대장이나 대대장이 승진을 하니까 보상 책임의 원칙에 따른다면 소대장과 대대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위험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김 병장한테 지뢰 제거 이거 업무해 라고 한 사람이 결국에는 소대장이 아니라 대대장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책임의 원칙에 따를 때는 소대장보다 대대장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판결례를 설명드리면 구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 선고 결과 표를 보시면 원청에 비해서 하청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선고 결과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건 판결 선고 결과를 보시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원청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그런 선고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산업안전 분야에서 형사책임의 귀속과 다소에 관해서 보상책임의 원칙과 위험 책임의 원칙이 동시에 구현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 1호 판결이 앞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2023년 4월 6일에 첫 판결이 선고되었고 두 번째 판결은 2023년 4월 26일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 판결에서도 지금 이번 첫 판결의 경향성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산업안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에 비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경향성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얻으면 그에 비례해서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위험을 발생시키면서도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법이 생기고 시행되고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대응을 할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께서는 사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패러다임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어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분께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안전보건 전문가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이나 노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신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 여러분들이 몸담는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분께서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분들의 경영 책임자분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 대륙아주에서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인증제를 사용해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법적인 위험은 1%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